한 주 만에 대폭등이라 집값은 통제 불능. 무슨 말일까요? 일단 지표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경기도 지역별 집값 상승률 현황입니다. 2월 9일이 기준이에요. 보시면 용인 수지가 어때요? 0.75% 올라갔습니다. 안양 동안은 0.65%, 구리시도 0.5% 올라갔고요. 또 광명시도 0.54%입니다. 수원 영통도 0.34%예요. 경기도 전체 평균 상승률이 0.13%거든요. 그러면 용인 수지나 안양 동안이나 이런 데는 한 주 만에 대폭등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진짜로 많이 올라갔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야, 진짜 큰일 났구나. 지금 집값이 계속해서 올라가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하고 전쟁을 하면서 집값을 끌어내리려고는 하나 실제로 집값은 그런 상황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경기도만 이러냐? 아닙니다. 서울 외곽도 집값이 많이 올라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관악구 0.40%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성북구 0.39%, 구로구 0.36%, 성동구 0.34%입니다. 영등포구도 0.32%고요. 뭐 강남 3구가 많이 올라간 데는 없습니다. 뭐 서초든 강남이든 송파든 강동이든 거기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지금 서울 외곽을 중심으로 해서 집값이 다시 올라가는 모양새 여러분들도 눈에 보이시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결국 말입니다. 서울 외곽을 중심으로 그리고 경기도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 이 말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로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을 잡겠다면서 연일 SNS에 글을 올리고 있지만 시장은 지금 다르게 반응을 한다. 이 뜻입니다. 서울 집값도 한번 보실래요? 전체적인 것도 54주 연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9일 주 0.2%예요. 지금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하고 조금 떨어지기는 했어요. 상승폭이 떨어진 거예요. 마이너스가 된 게 아닙니다. 2026년 1월 26일에 0.31에서 2월 2일에 0.27, 2월 9일에 0.22까지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54주 연속 올라가잖아요. 아마 앞으로 집값도요. 적어도 지방선거 전까지는 집값을 어떻게 하든 떨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도 계속 SNS에서 글을 올리면서 다주택자를 급박하는 카드 계속 낼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재산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게다가 이재명 정부가 돈 푼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 집을 다주택자들이 내놓을까요? 돈이 없어서 대출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유가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내놓을 일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천년 만년 가는 것도 아니고요. 분명한 것은요. 5년 단임입니다. 5년이 끝나고 나면 물러나는 게 정상이니까 그때까지 버틴다 이런 말도 안 나올까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 집값을 보시면 거래량이 2026년 1월에 벌써 4,345건입니다. 아마 이대로 가면 2026년 1월에 5천 건을 넘어서지 않을까 싶어요. 거래량이 늘어났죠. 집값이 올라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거래량이 늘어났어요. 게다가 2026년 2월도 보시면 현재 522건이에요. 522건이라는 건 여러분 물론 설 명절이 있어서 거래가 더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많이 안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지만요.
그거보다는 이제 집값이 성수기에 접어들잖아요. 입학 시즌에 다가오잖아요. 입학 시즌이면 2월 달에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도 많아지고요. 그게 되면 아마 월별 거래량도 월 말로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말입니다. 집값은 제가 통제 불능이라고 했는데 서울 외곽이 올라가고 경기도 외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권의 집값이 장난이 아닙니다. 서울의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이 2월 달에 9억 9,850만 원이거든요. 이 말은 여러분 평균 거래 금액은 떨어졌어요. 그런데 거래량은 많아요. 이 말은 서울 외곽이 거래가 되고요. 서울 외곽이 오르면요. 경기도는 역세권 중심으로 다 오른다는 뜻이에요. 다 오른다는 뜻이. 지금 보시면 2026년 1월에 11억 2,841만 원인데 거기보다는 많이 떨어진 숫자예요. 2월이. 이 말이 결국은요. 서울 외곽이 거래가 많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수도권은 어떻게 될까요? 집값 상승세는 여전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은 51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51주 연속. 2월 9일 날 0.14%예요. 상승폭은 좀 줄였습니다. 1월 26일에 0.17%보다는 줄었습니다. 그러나 상승이 여전하잖아요. 여전하잖아요. 그것을 생각을 해야죠. 상승이 여전하다는. 게다가 전국도 마찬가지. 전국은 오히려 말입니다. 2026년 2월 9일이 0.09%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앞에 거하고 따져보면 2월 2일이 0.09%예요. 벌써 전국에서도 23주 연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요. 지금 윽박지르고 쉽게 말하면 조진다고 해서 집값이 달라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저는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에 공급 중심의 정책을 펴야 돼요. 지금처럼 수요 억제 중심의 정책을 펴면 집값 잡기 쉽지 않습니다. 당장 전셋값이 올라가는 거 보세요. 전셋값이 2026년 2월 9일 0.11% 올라가고 있습니다. 54주 연속 상승이에요. 전셋값이 올라가면 밀어 올립니다. 월세값이 올라가면 밀어 올립니다. 집값은 그만큼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요. 야, 집값 잡기가 참 쉽지 않겠구나. 당장 집값 잡을 묘책 저는 있어요. 예, 이재명 대통령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필분대도 있습니다. 필분. 예, 저는 필분대도 집값 잡을 묘책 첫 번째는요. 임대차 3법 폐지해야 돼요. 이거 말입니다. 임대차 3법이 지금까지는 2년간 거래되던 2년 단위로 거래되던 임대차가 4년 단위로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보증금도 많이 올라갔고요. 월세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바람에 집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 맞거든요. 그래서 임대차 3법을 폐지해야 돼요. 두 번째, 재건축 많이 허가해 줘서 서울의 공급을 늘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요. 제가 봐서 집값을 잡기 쉽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시장은요. 절대적으로 수요 억제 중심으로 정책을 펴면요. 오히려 사람들은 더 안달납니다. 그거보다는 무지막지한 공급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야 집값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 여당은요. 기본적으로 부자가 더 부자 되는 거 반대하잖아요. 그 바람에 지금 시장이 많이 왜곡되고 있는데 이거 안 바뀌면 진짜 큰 코 다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충격적인 일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서울 집값이 여전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강남 3구는 약간 주춤주춤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외곽 쪽으로 집값은 급등하고 있고요. 심지어 수도권에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는요. 일주일 만에 대폭등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집값이 올라가요. 서울의 전세 산원이 수도권 역세권에 집 사겠다는 뜻이죠. 이것을 보면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처럼 계속 급박한다고 집값이 잡히지 않습니다. 다주택자들 집을 내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돈을 계속 풀고 게다가 수요 억제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핀다면요. 집값은요. 더 많이 폭등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통제불능 사태에 빠질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급박을 하면 줄어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단기적이지 장기적인 정책은 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은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